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셔츠를 이렇게 간단하게 개놓으면은요, 앞목은 동그랗게 나오는데 뒤에는 이렇게 라벨이 보이면서 이쪽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앞목이 훨씬 더 아래에 있고 뒷목은 좀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목에 대해서 좀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요,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목 그릴 때 제일 어려워하는 거, 목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 되냐.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쉬워요. 그림 이렇게 머리통이 있으면은요, 가운데다 그리면 돼요. 와, 완전 쉬워. 그쵸? 여러분이 어느 각도에서 그리든 간에 대충 가운데쯤에 꽂혀 있으면 돼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왜 못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걸 몰라서 이렇게 못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대충은 내 감은 알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대체로 얼굴 그리는 순서가 잘못돼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요, 원래 실제로 얼굴을 그리면 어떤 느낌을 그려줘야 되냐면, 자, 봐봐요. 이게 두상이죠, 머리통. 그 다음에 얼굴은 이제 여기에 이 부분만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체 머리통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 이제 얼굴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적어요. 특히 이제 미소녀체일 경우 더 그렇고요. 그래서 머리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다가 꽂는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목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나중에 내가 머리카락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카락을 붙이면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목 위치도 이제 정위치에 있는 거고요, 딱.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동그라미를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눈, 코, 입을 꽉 채워서 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여기를 다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나름 맞춰놓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머리카락이 부족해져요.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그리자니 애가 완전히 약간 떡진 거 마냥 이렇게 눌러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긴 싫은 거야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머리카락을 더 붙이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에 머리카락이 더 붙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기준으로 목을 이렇게 넣으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앞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 때문에 머리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은 훨씬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에다가 목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얼굴에 목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통 전체에다가 가운데다가 뭘 붙이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얼굴에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앞으로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냐? 목을 이제 가운데다 다시 계산해 주시면 좋아요. 이쪽에 두상의 전체 크기를 본 다음에 거기서 가운데서 꽂아 내리면서 목의 위치를 이렇게 딱 봐주시면은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때 목을 옮기는 건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이런 식으로 목을 옮기는 추천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몸을 이렇게 그려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목을 옆으로 옮겨버리면은요, 몸통이 삐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때는 머리 전체를 한 번에 잡아서 앞으로 빼야 돼요.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두상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두상에다가 목을 붙인 다음에 얼굴을 좀 더 좁은 영역에서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정신 차려보면 머리가 항상 커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목 형태도 조금 이제 아리까리하죠. 여기서 봐서도 결국엔 가운데 있으면 좋아요. 가운데는 요 위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쯤에 목이 달려있는 느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요, 목을 굉장히 얇게 그리시는 분들은 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실제로 조금 더 좋은 해결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옆모습에선 조금만 두껍게 그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3D 같은 데서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귀여운 그림체로 이제 3D로 진행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아이돌 마스터 같은 것들. 3D 모델들도 실제로 위에서 봤을 때 목을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얇아 보이지만은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두꺼워 보이도록 목을 이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아예 모델링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얇은 상태에서 옆모습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모습일 때는 왠지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엄청 얇아도 이제 옆모습에서만 유독 되게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두꺼워 보이게 모델링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서 봤을 때만 조금 두꺼워지도록 그리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초보 때 실수하는 거, 목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목 위치를 잘못 그린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목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본능적으로 목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면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목뼈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사실 이제 척추에서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뼈로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각자 관절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휘어지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감이 오죠? 여러분 한번 목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뭔가 관절이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전체가 약간 휘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는 목의 위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얼굴에 딱 맞추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몸통을 정면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딱 중간 정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형태를 이렇게 딱 연결되는 이 중간쯤 정도. 목을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시면 돼요. 몸의 흐름에 맞춰서. 애초에 사람이 목을 기울일 때 제자리 돌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원래 얘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목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겠죠?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설마 제자리 돌기를 하겠느냐고요. 사람이 고개를 움직일 때는요, 제자리 돌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모델처럼 목을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옆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기울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때요? 얼굴이 한쪽으로 옮겨졌죠? 이제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얼굴을 기울인 거를 먼저 그렸어요, 만약에 내가. 목은 서 있는 것이다라는 약간 편견 때문에 목은 일단 그냥 이렇게 그리고 봐. 여기서 또 문제는 얼굴이 전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여기 거리를 일정하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한쪽에 고개가 쏠린다는 그 느낌을 이제 바로 상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동돼야 되는 건데 이게 제자리 회전을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조금 몇 개를 점검을 해보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는데 목이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목은 여전히 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 고개도 조금 더 옆으로 가야 되고 목도 기울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목을 옆으로 기울인다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얼굴이 좀 더 옆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살짝 옆모습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머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면 목도 가운데에 있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깨 전체에 얼굴이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수정을 해보죠. 이렇게.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중급 난이도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목 그릴 때 이제 약간 난해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목의 형태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양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목을 옆에서 봤을 때 그릴 때 약간 기울어진 네모처럼 그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목이 이렇게 생겨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가 앞목이랑 뒷목의 모양이랑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은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앞목과 뒷목이 온전히 같은 위치에 있는 느낌. 요 느낌을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실제로는 약간 이 모양이거든요. 앞목은 훨씬 더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 뒷목은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점도 마찬가지로 뒷목이 조금 더 이쪽이 길고 이런 복합적인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럼 왜 목이 이런 식으로 생겼나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승모근만 알고 가면은 됩니다, 사실. 자, 승모근이 뭐냐?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승모근이죠. 이 승모근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의 몸 자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자기 승모근을 좀 잡아봅시다. 자, 요 위치인데요. 요거를요, 이 반대쪽 손으로 한번 꼬집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에 딱 안착되는 느낌으로 딱 잡힐 겁니다. 뭔가 이제 만져지는 몽글몽글한 놈이 있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승모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느껴봐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요, 이 승모근이 이 어깨 전체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승모근이 옆에서 봤을 때 뒤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깨와 목의 연결은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모근은 어쩌면은 여기가 이제 다 차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떻다? 앞에가 없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부어 올라 있어요. 이렇게 앞에 이거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뒤에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어깨 라인은요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어깨 라인 자체가. 자, 이거를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왜 뒷목이 그렇게 생겼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앞목이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뒷목은 어느 순간 이제 승모근에 조금 먹혀가지고 실제로는 약간 이런 형태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셔츠를 이렇게 간단하게 개놓으면은요, 앞목은 동그랗게 나오는데 뒤에는 이렇게 라벨이 보이면서 이쪽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앞목이 훨씬 더 아래에 있고 뒷목은 좀 더 위에서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목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야 편하겠죠.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실수를 좀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목의 형태. 그러니까 목이 그냥 완전히 원통의 형태고 어깨는 이게 평평한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요. 카라가 있는 옷을 입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 그릴 때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걸 일자로 그리는 실수를 해요. 이렇게. 옆모습이라든지 약간 이게 틀어진 각도에서.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이쪽에 승모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일자로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그리기 어려운 구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개를 이렇게 치켜든 구도, 옆모습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구도에서 봤을 때요, 대충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일 수 있냐면은 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 상태로 보이는 착시가 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아, 저 목 이렇게 쫙 뺀 느낌 예쁘다 하고 이제 따라 그리다가 목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가 꺾여 있는 점이 되게 오묘하지만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살덩어리가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라인을 좀 따라가 보면은요, 뒷목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승모근이 옆으로 나오고 있는 라인이죠. 그쵸?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옷을 입히면은 이분은 옷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릴 때 그래서 앞목은 이렇게 길게 그리되 뒷목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꺾으면서 여기서부터 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야 돼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 이 그림이 망하는 겁니다. 요 각도가 이렇게 착시가 생기기 쉽고 이제 자기가 승모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쉬운 구도 중에 하나예요. 트위터에서 마끼아트를 검색하세요. 요 그림에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이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얘가 뒤통수가 한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목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쪽에. 너무 앞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가운데가 한 이 정도쯤이란 걸 생각하면 사실 목은 여기 있었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머리통 자체를 크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를 자신이 보고 그리셔야 되고, 얼굴에 목을 붙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지금 보시면 얼굴에 목을 붙인 느낌에 가깝죠. 지금 얼굴 쪽을 향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일단 세워줘야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뒷목이 끝날 지점쯤부터 울면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목은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긴 느낌이 드는 건 정상이에요. 가려져 있던 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긴 느낌이 나죠. 앞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이렇게 길어 보인다고 해서 얘가 정면에서도 목이 이만큼 긴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었으니까 사실 얘가 고개를 숙이면은 얼굴도 조금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목도 여기까지가 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목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도요, 뒷목의 위치를 가늠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이 라인이 돼요. 이렇게. 앞목이 앞으로 내려와 있어도 여기 승모근 위치 때문에 생각보다 목이 길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 길이가 대놓고 보이니까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승모근이 여기서는 이제 캔슬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아, 얘는 그럼 정면이 목이 이만큼 긴 거겠구나 하고 착각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여즈음부터 이미 승모근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승모근이 시작해서 여긴 조금 더 도톰한 느낌으로 뒤덮개는 높은데 앞어깨는 조금 낮은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쇄골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조금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인체 해부학적인 것들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목이 완전히 일자인 느낌보다는 승모근이 나오는 느낌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목의 위치도 이제 머리통의 위치에 맞춰서 조금 더 뒤로 빼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는 게 보이죠.